변별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외우면 100점이 나오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에 충실한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과목이죠. 그러면서도 결국 수능까지 연결되는 수능 과목 중에 하나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이후에 취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라고 하는 그 과목의 초중고 로드맵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이가 어느 시기에 있든 간에 다음 스텝은 무엇이고 이 시기에는 무엇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등에서 교과서에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사라고 하는 파트가 등장을 하는 것은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기부터 자꾸 이렇게 한국사를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자주 노출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한국사라고 하는 건 워낙에 긴 역사를 방대한 역사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 교과서들이 결코 내용이 만만치가 않고 이해도 해야 되지만 암기도 해야 되고 문제풀이 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런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초등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암기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각조각난 그런 역사적인 상식이나 배경 지식들, 어휘들 혹은 인물들을 그때 암기하는 것으로 뭔가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역사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던 훌륭한 사람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인물이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인지 그 시대가 어떤 일을 겪을 때 활약했던 사람인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와 어떤 시대의 사이에 있는 나라인지를 모르는 채로 즉 연결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크게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지식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요. 단순 암기에 너무 많은 힘을 빼지는 마시고요. 아이가 책을 읽다가 알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상식들 당연히 환영할 만하지만 강요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독서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학습 만화 활용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어떤 특정 나라, 특정 인물 베이스인 그런 학습 만화 혹은 재미있는 만동화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하시되 아이가 글책을 곧잘 읽으면서 글책으로도 충분히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싶어 한다. 그러면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 많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전집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권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방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집을 구입하게 되면 아이들이 역사를 하나의 공부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먼저 관심을 가는 어떤 특정 인물, 위인들 있잖아요. 김유신이나 이순신처럼 그 시대를 대표하면서 절대 한국사 전체에서는 몰라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가시는 방법과 우리 아이가 통일신라 시대를 너무 좋아해요. 박물관에 갔다가 거기에 완전히 아이가 매료됐어요. 그럴 때는 통일신라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양옆으로 위아래로 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지치면서도 가장 아이러니한 그런 방식이 뭐냐면 계속 단군한 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좀 맘 잡고 해볼까? 그럼 다시 또 단군한 검. 이제 열심히 해보자. 다시 또 단군한 검. 그러다 보니까 단군한 검, 고조선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단군한 검부터 쫙 뒤로 가서 거기서부터 훑어오지 않아도 된다. 초등에서는 충분히 인물 위주, 사건 위주로 가셔도 좋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 형식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영화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EBS에도 실제로 아이들이 차근차근 강의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만화 형식도 있고 강의 형식의 그런 좋은 영상물들이 많이 있어요. EBS에서 좀 뒤져보시면서 아이가 루틴처럼 일주일에 한 편씩 보면 너무 좋고요. 관심이 있거나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2편씩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들은 게 많아지고
들어본 인물이 많고 어디서 들어본 어떤 단어들이나 특정 시대들이 많을수록 이후의 공부가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지금 초등에서 되게 경쟁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게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에요. 이걸 아이가 정말 도전하고 싶어하고 아이가 이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시험이 맞습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이걸 지금 따둬야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에라도 써먹겠지, 유리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전혀 의지나 관심이 없는 아이를 막 울며 불며 문제풀이 훈련을 시켜가면서 굳이 따야 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이걸 미리 딴다고 유리하거나 땄을 때 뭐 5학년 2학기 사회에서 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이 한국사 검정 능력 자격증, 그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이 있다는 것이 중등, 고등에서의 한국사, 역사 과목 점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중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은 1학년 혹은 2학년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회 과목이 따로 있고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한국사를 따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정말로 신기하게도 초등 5학년 2학기 때 단군한검부터 시작해서 또 현대까지 왔잖아요. 그 과정을 다 다시 밟아요. 펼치면 또 단군한검이 나와요. 고조선이 나오고요. 구석기, 신석기.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중등에서는 이해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암기가 들어가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중간 기말고사에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사의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학군지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암기를 충실하게 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요.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에서 굳이 점수를 깎기 위해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외우면 100점이 나오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에 충실한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 중등에서도 이 흐름을 감을 못 잡거나 교과서만으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초등 수준이지만 EBS 강의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 예습을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EBS 강의를 다시 한번 보는 것, EBS 만화 한국사를 다시 한번 보라 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만큼 굳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괜찮고요. 깊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영수 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자, 그렇다면 고등에서의 한국사는 어떻게 되느냐? 고등에서는 실제 과목 중에 하나로 당연히 역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수능에서 절대 평가이긴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똑같은 시대이고 똑같은 개념인데 깊이가 정말 달라집니다. 디테일도 달라지고요. 똑같은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 배워도 초등에서 배우는 깊이와 고등에서 배우는 깊이는 다르고요. 초등에서 알아야만 하는 것들, 그런 개념이나 그런 도구들과 고등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그 차이가 상당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것, 이 연습을 해본 아이들은 고등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중등과 고등의 가장 큰 차이는 중등은 암기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고등은 암기만 해서는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하는 조금 꼬아서 낸 문제, 변별을 요하는 문제들, 변별이 가능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고등에서의 한국사 문제들의 특징이다.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위해서 초등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하고 아이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독서가 기반이 된 아이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는데 아이가 생각해보는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경험은 없이 단순암기만 반복했던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변별을 요하는 한국사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 좀 킬러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풀어내기가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공부할 시간, 그리고 학원 다닐 시간, 이렇게 시간에 늘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부모님께서 한국사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진 상태에서 여유롭게 아이가 지금 당장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전체를 다 알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요런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거야 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여유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 국영수가 된 상태에서 한국사를 잘해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시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배분하신 상태에서 한국사는
이해와 암기와 문제풀이까지 결국에는 가야 되지만 초등부터 너무 힘 뺄 필요는 없는 과목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사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남겨주시면 댓글로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